착한 여행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나효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정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공정이라는 얘기를 하면 지루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떠들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대충 우리가 계산을 하면 몇 명이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70억. 예, 또 배팅하실 분 없어요? 70억 나왔습니다. 70억에서 멈추겠습니다. 75억이라고 보통 합니다. 75억. 그리고 75억 인구 중에 한 해 비행기 타거나 이렇게 해서 날아가서 해외 여행을 얘기합니다. 국내 도메스틱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이 이미 2012년에 10억 명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해외로 날아가고 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여행은 더 다들 좋아하는데 제가 그 여행을 하는데 여행하는 것과 여행에 관련된 종사하는 것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착한 여행 그 얼마 전에 한 명을 뽑는데 그 뭐죠? 그걸 뭐라고 하죠? 취업 지원? 예. 이거 말을 잘 기억이 안 나요. 지원한 사람 160명이었어요. 160대 1이.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지원을 했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여행을 좋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행을 좋아해서 하고 여행업을 하는 것과 정말 다르죠. 어쨌든 요즘 뜨는 데가 이 공정여행, 뭐 이런 착한 여행 어떻게 표현하든 저도 깜짝 놀랐어요. 160대 1.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서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해요. 10억 명. 아시아에서는 주로 아시아를 많이 갑니다. 유럽은 유럽을 많이 가는데 아시아에 그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요 아시아 쪽이 사실은 이제 뜨거운 지역이죠. 한국 사람이 한 해에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그 여행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대충 통밥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거든요. 해외로 나가는 사람 1년에 연간. 얘기를 해주세요. 500만 명 나왔어요. 500 나왔어요. 또 500만 또 없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얘기를 하셨네요. 1년에 나가는 사람이 1,4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1,300만 명 정도 됩니다. 한 해에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한국을 돌아다니는 게 몇 명일까요? 연간 3,300만 명, 연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여행입니다. 여행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행을 그렇게 많이 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만큼 동시에 여기 본 것처럼 잡으로 따진다면 경제적 전 세계 경제 규모로 따진다면 11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11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넘버 11. 그만큼 규모 면에서 경제 활동의 인구 종사자가 관광 산업, 관광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어려운 얘기는 더 안 하셔도 봐야 또 잊어먹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엄청난 사람들이 가는데 그 트렌드가 변했어요. 여행 전반적인 그래서 트렌드가 변했다. 경향성이 변화됐다고 하는 건데 한국보다 더 유럽에서는 한 20년 전에 마치 공정무역처럼 페어 또 책임과 관련된 윤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20여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자들 정말 많이 가긴 하는데 그 여행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의무, 윤리
이런 것들을 강령을 지키자. 그러지 않으니 여행자들만 위한 여행, 펀, 재미. 내가 돈을 냈긴 했지만 여행자들만 위한 여행은 이제 그만 스톱. 책임을 지고 여행지에 대한 생각을, 배려를, 환경을 존중하고 또 보존하는 그런 행위를 하자라는 게 유럽 사회에서부터 20여 년 전에 출발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뭐든지 한 10년이 늦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한 10년 전에 되게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다가 설왕설래하다가 2009년도에 공정여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착한 여행, 책임여행 이런 단어가 2009년도 상반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2009년도 가장 뜨거웠던 해였습니다. 착한 뭐 공정 이런 페어, 공정무역과 함께 이렇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광업계에서는 이 매스 관광, 매스 관광은 뭐냐면 대중용 관광만 있었죠. 만 유행을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관광하면 정말 많이 가긴 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도 엄청 많았죠. 뭐 바가지 요금, 매춘 관광,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은 많았었는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한 대안 이런 얘기가 없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정, 책임, 윤리 나오니 언론에서 나오지. 콱 잡았죠. 정말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예컨대 그 유학생들 있잖아요. 초청을 당해도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학 초청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모였어야 돼요. 여행 가기 전에 교육을 받았어야 돼요. 방공 교육을 받았어요. 1시간짜리 교육을 안 받으면 그 출입 이거 사인 안 받으면 여행을 못 갔었어요. 희한하죠. 28년 전에는 그래서 88 올림픽이 딱 된 다음에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네? 전두환은 아니었죠. 그 전두환 다음에 누구죠? 노태우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89년도 1월 1일 이렇게 해서 해외 여행 자유화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부터 여행을 가게 됩니다. 89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갔을 때 아까 뭐라고 했죠? 1년에 연 1,400만 명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10만 명이 안 됐어요. 정말 적은 인원들이 소위 저같이 돈 있는 사람들만 나갔어요. 그리고 저같이 돈 있는 사람들 나가서 뭘 샀느냐 꼭 모피 롤렉스 시계를 이렇게 막 이렇게 차갔다가 공항에 걸리면 세관원 하나 주고 그러고 들어와서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여행 자유화가 되니까 소위 있는 사람 해버스 사람들이 나가서 유럽을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여행이 어떻게 됐냐면 당시에는 90년도 됐으니 영어를 자유롭게 하거나 스페인, 에스파뇰을 잘 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니까 그때 당시 여행사들이 주도를 하는 여행이었어요. 그걸 제가 소위 뭐라고 얘기했냐면 깃발 여행이라고 표현하는데 깃발 여행 이렇게 노란 깃발, 빨간 깃발 그래서 여행사 이름 쓰고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게 주를 다 차지한 거죠. 왜냐하면 여행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 다음에 언어가 안 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꾸 움직여갖고 괜찮아요? 네. 그래서 깃발 여행이 주도했. 그래서 제가 이를 뭐라 하냐면 여행사가 주도하는 여행이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이 되니까 뭐라고 됐냐면 영어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이 열립니다. 하이텔 뭐죠 또? 하이텔 옆에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네? 모르죠? 이거 알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영화 접속에 나오는 그런 95년도에 중반에 인터넷이 발달돼서 정보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블로그 모임이 하니까 어디 가면 뭐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니 그래서 여행이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면 영어가 뭐죠? 네? 말씀해 보세요.
트래블. 아, 좋습니다. 그럼 트래블의 어원은 어디서 생긴 줄 아세요? 통밥. 트래베일이라고 합니다. 트래베일은 무슨 뜻이죠? 영어 공부하는 것 같다. 트래베일, 고통이란 단어입니다. 여행은 fun이잖아요. 네? 재미고 좋은데 그 어원은 재미가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트래베일이라는 뜻의 그 말에 더 어원을 찾으면 뭐냐면 제우스 신이 뭘 들고 다니죠? 삼지창. 트라이앵글의 3자를 찌른다. 그 정도의 고통이 트래벨, 고통입니다. 그 영어 어원은 바로 트래블의 어원은 고통인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아주 예전에는 여행을 하는 건 고통이었다는 거죠. 왜? 정보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저 나라 가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두 번째는 교통이 배를 타고 욕 나올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배 타고 한참 가야 다른 나라를 갈 수 있으니 교통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말을 타거나 걷거나 해야 되니 제가 스페인 산티아고 걸어보니까 제가 몇 번을 걸었거든요. 5, 6번 걸었는데 진짜 힘들어요. 네? 고통스럽더라고요.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을 했던 시기였는데 어느 날 순간 언어도 소통이 되고 정보도 얻고 교통이 발달하니 왜 펀드냐 재밌냐 뭐냐면 여기 일상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재밌죠. 근데 여전히 이 여행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강제 이주를 당하거나 전쟁으로 이주를 당하는 경우, 난민의 경우는 또는 자발적 의지에 의한 하지만 경제적으로 이주 노동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꼭 그 여행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행들이 하다가 여행사 중심에서 여행자들이 중심이 되는 여행으로 바뀝니다. 그걸 제가 뭐냐면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보면 한 10년간을 여행자들이 배낭을 메고 지금도 펀하고 재밌게 다니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됐던 거죠. 그게 한 10년을 갑니다. 제가 제 3세대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거죠. 과거에는 여행사가 중심이 됐고 그 다음에 여행자들이 배낭 메고 날아다니고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도 정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나의 즐거움이 곧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즐거움은 아니었더라. 아니구나. 그게 자꾸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여행지. 그 지역에 대한 생각을 생각합니다. 공정여행이 뭐냐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거죠. 소비자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생산자, 여행지의 지역의 즐거움이 함께 있어야 그것이 공정, 페어해야 모두의 즐거움이 되겠더라 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사실은 어떻게 하면 거기 여행지에는 대개 보면 두 가지죠. 사람과 환경이겠죠. 환경은 보존한다. 에코 투어라든지 그린 투어리즘 이런 얘기는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보다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게 뭘까? 특히나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기존의 환경여행, 환경 관련된 에코투어에다가 좀 더 환경투어, 에코투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공정여행에서 더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그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직간접적으로 그 방법을 고민하게 된 거죠. 그것뿐이냐만은 아닙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긴 하지만 어떤 이들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또는 장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행자들의 참여, 기회, 여행의 기회도 가능하면 열어놔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도
근데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수학여행은 저는 학과 과정으로 생각해서 누구나 다 수학여행을 갈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돈을 낼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뭐가 아니면 관행처럼 수학여행 가려면 돈을 내고 가야 하는 거죠. 저는 한 번도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가기 싫어서. 사실은 제가 이 여행사 대표인데요. 이게 제가 멀미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수학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행자도 누구나 여행을 할 수 있는 권리,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게 페어가 되죠. 세 번째 페어는 뭐냐면 여행에서 페어는 뭐냐면 거래의 공정함입니다. 사실은 그 어디보다 이게 무슨 협동조합 있고 공정무역 하지만 관광, 특히 한국 사회에서 관광만큼 언페어한 게 없어요. 관광은 이건 소비자도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는 그걸 마이너스 투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투어는 뭐냐면 여러분들 29만 9천 원에 중국 가보신 분 있으세요? 69만 9천 원에 캄보디아 가보신 분 있으시죠? 그건 마이너스 투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이너스 투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원가보다도 원가에다가 원래는 베니피트를 나눠야 노동자가 그 베니피트를 해서 일하는 사람이 월급 받고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가, 그러니까 항공료, 식당, 그다음에 호텔비, 투어 가이드비 다 합쳐서 원래 원가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많은 적지 않은 패키지 관광이 10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에 팔고 89만 원에 팔고 79만 원에 판다 이겁니다. 원가보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가격의 불공정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태국에 딱 가면 태국의 랜드사라고 합니다. 랜드사에 야 우리가 20명 보낼 테니까 받아. 69만 9천 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얼마죠? 그 계산 안 되네. 예? 저는 49만, 어쩌고 41만 2천 원이던 저는 이걸 저한테 주셔야 합니다. 보통 10만 원입니다. 두 당.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만 원에 팔려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원청한테 이 랜드는 받습니다. 랜드는 또 어떻게 하느냐? 투어 가이드한테 넘깁니다. 손님을. 자, 이거 20명 들어서 너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럼 받을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좀 나이가 있고 돈이 있어 보이면 그건 장땡입니다. 그래서 받습니다. 그 투어 가이드들이 또 현지 랜드한테 돈을 받습니다.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투어를 가려요. 당연히 그러니까 뭘 해야죠? 쇼핑을 돌려야죠. 저도 저희 회사에 그 뭐죠? 텍스가 날라옵니다. 저희 랜드사에서 소위 중국 그 항공 뭐 다 합쳐서 29만 9천 원입니다. 항공료도 안 돼요. 근데 호텔하고 뭐 제가 가고 싶어요. 막 야 29만 9천 원 이번에 한번 가볼까? 진짜 가고 싶어요. 왜 투어 코스도 좋아요. 항공 그 다 해서 너무 가고 싶어.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오션이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커미션 뭐 어쩌고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쇼핑 7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7번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무리가 가서 투어를 하시는데 만약에 막 내가 열심히 떠들어갖고 그래서 상황버섯을 키로당 100만 원씩 사야 되는데 꿈쩍도 안 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이 열을 받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이미 마이너스로 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불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사면 상황버섯 키로에 100만 원짜리 딱 사면 저는 원가가 20달러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를 보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막 삐딱선을 갖고 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거 사지 마 이렇게 뒤에서 하는 사람 이 사람 이제 그날 저녁부터 괴로운 겁니다. 분쟁이 있어요. 이게 기존의 관광의 많은 마이너스 투어의 분쟁이고 이건 아웃바운드라고 해서 해외에 나간 것만 아니라 중국 인바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10만 원 주고 사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구조적으로 거래의 불공정함이 엄청난 게 관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10분 남아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남은 건 한 40분짜리인데 이제 그래서 거래의 공정함이 지금의 공정거래 또는 사람이 누구나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여행지에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 2009년도에 한국의 공정 여행이라는 게 시작됐고 착한 여행이라는 소식이 됐죠.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서는 착한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착한 가게란 말이 많이 생겼지만 2009년도에 착한이란 단어는 또 두 가지 영역에 들어서 하나는 착한 가격, 싸다는 거하고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걸 착한 뭐뭐뭐 이렇게 해서 여성 신체 비하와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그게 다였어요. 소위 말해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착한이란 말이 없었어요. 2009년 전에는. 그러다가 시작됐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적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싶은 것 중에 2014년도면 그로부터 5년 후입니다. 5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여기 보면 착한 여행, 공정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넘버 3예요. 이게 제가 조사한 거 아니거든요. 5년 후에 그만큼 사실은 사람들의 의식의 저변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바로 공정여행, 착한 여행.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든 안 가든 그런 것에서 그만큼 기존 관광에 대한 피해, 그 다음에 뭔가 문제 있다는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한여행에 대해서 그런 여행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지금 SDG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관련된 것 아니면 SDG는 17가지 목표와 관련된 거죠. 근데 관광은 이미 그와 관련된 논의가 많았습니다. 한국 빼고. 그래서 이미 이 마닐라 선언 1980년이니까 20 몇 년이죠? 35년 전에 관광에 대해서 새롭게 보자는 움직임이 35년 전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 다 빼먹고 세계 관광 윤리 관경 선언을 99년도에 했습니다. 이 99년도의 이야기는 보시면 잘 알겠지만 관광과 관련된 모든 SDG와 관련된 것이 이미 99년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속 가능한 개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관광과 관련된 것이 총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늦습니다. 1999년도에 이 지속 가능한 관광 관련된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 정부는 서약을 언제 했냐? 2013년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14년 후에 불과 2년 전에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과 관련된 인지를 상당히 늦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유엔은 SDG가 언제부터 시작되죠? 발효가 내년부터 한다면 2016년이라고 하면 유엔은 그제 12월 4일 날 선언을 했습니다. 2017년을 지속 가능한 해로 유엔이 정한 걸로 처음 합니다. SDG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지속 가능한 관광에서는 17개의 목적에 관련된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다 각 조항마다 이미 연계를 해서 해석도 하고 그와 관련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관광업계에서는 뒤늦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목표 4와 관련된 것, 그래서 특히나 4, 그 다음에 8번, 왜냐하면 관광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 왜냐면 여기 보시면 12조항은 뭐냐면 12 넘버 골 12번은 그 다음에 그런 거죠. 지속 가능한 소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생산과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14 조항이 특히나
관광업계로는 SDG하고 상당히 밀접한 중항목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이 첫째 없고요. 두 번째는 다음에 제가 얘기할 게 또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해석하는 것과 실천은 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목적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할 수 가능한가? 예,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기 보면 커뮤니티 베이스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저 표현하는데 지역에 기반을 둔 관광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잘 이게 아직 소개가 안 되긴 한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국제 개발 협력을 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제3세계라는 표현이거든요. 뭐 그걸 무슨 개발 국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단어인데 어쨌든 그게 쉬우니까 그런 개발 국가 하든 제3세계를 하든 빈곤 국가라고 하든 그 나라들에 대해서 가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와 환경 보존을 할 수 있다. 사실 관광은 양날의 칼입니다. 한표로 보면 거칠게 얘기하면 쑥대밭을 만들 수 있고 마을을 동시에 잘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시간이 없어서 얘도 못 들겠네. 하나만 들게요. 몇 분 남았어요? 5분. 그 필리핀 가시면 세부에서 더 가면 배 타고 가면 뭐가 있냐면 보홀섬이라고 있습니다. 보홀섬에서 가면 여러 가지 코스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그 돌고래를 워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워칭 프로그램 중에 원래 오리지널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필리핀의 그 어부들이 사실은 돌고래를 잡아서 죽여서 팝니다. 한 마리당 12만 원 받고 어디에 파냐? 일본에 파는 게 그분들의 생활이었어요. 본인들이 먹는 거면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먹는 게 아니라 생계 수단을 위해서 먹지도 않는 거를 죽여서 에스키모는 먹는 거를 하도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피스 운동했던 사람들도 에스키모는 그렇게 먹어서 그건 이해한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기네들 먹는 것도 아니고 파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그래서 환경 관련 단체하고 관광과 관련된 단체 같이 조인을 해서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래서 어부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잡아서 한 마리 잡는데 몇 마리 잡으면 하루에 몇 마리 잡을 수 있고 또 수익이 그래서 한 가정당 얼마냐 계산을 해보니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대신 잡아서 파는 것 대신 워칭 프로그램 해봅시다. 그래서 당신들만큼 돌고래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당연히 그 사람보다 최고죠. 대빵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할 때는 긴가민가인데 그게 알려지면서 찾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재밌는 건 저도 그 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걸 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 돌고래 습성을 너무 잘 알아요. 언제 어디서 나오는지, 동시에 어떻게 해야 멀리 떨어져 볼 수만 있는지, 또 혹시나 배가 가서 다칠 수 있을 확률 때문에 그 거리 유지한다든지 그걸 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도 얘기해 줘요. 당연히 여행자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한테 식사를 같이 하고 주민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해피한 거예요. 근데 그 수익이 따지고 보니까 처음엔 잘 몰랐는데 조금씩 좀 해보니 괜찮은 거예요. 굳이 잡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그 지역의 어부들은 잡는 걸 포기하고 보존 왜냐면 돌고래 잘 나타나야 보존해야 오히려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라오스라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라오스라는 나라? 그 라오스 이건 빼먹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행이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뭐라고 썼냐면 근자열 원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근자열, 다시 말해 근자라고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인 거죠. 열, 해피해야, 다시 말해서 거주민이 해피해야, 즐거워야 원자, 멀리 있는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관광객 제가 얘기할 때 가장 핵심은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그 지역의 거주민들이 해피해야, 즐거워야
남들도 와도 즐겁고 그래서 서로 즐겁다. 그것 아니면 웬 것들 자꾸 와갖고 동네 시끄럽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적당하고 그만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마을 여행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다니는데 정말 그걸 이해하니까요. 제가 노원구도 가고 저기 서울시만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정말 마을의 리소스, 자원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관광을 잘 하면 커뮤니티 베이스 투어리즘 하면 커뮤니티 드리븐 주도하는 지역사회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광이라는 거는 하나만 있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가면 페어 트레이드 샵이 있구나. 여기 가면 무슨 문화가 있구나. 여기는 뭐가 있구나. 여기는 어떻게 이용해야 자전거를 탈 수 있구나. 나를 다 알아야 그걸 깨야 네, 1분 남았습니다. 깨야 여행 코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커뮤니티 베이스 투어리즘의 핵심입니다. 그게 진정한 대환 관광이에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도 하고 막 하는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여행, 그게 바로 대한여행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경우 여러분 필리핀이든 어디든 가시면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자원을 발굴하고 그것도 역동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생산적인 소비도 할 수 있고 만남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전에 혹시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공정 여행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셨던 게 있다면 좀 일찍 자리를 뜨셔야 하는 나효 대표님께 질문을 마지막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냥 뭐 편하게 아무거나 평소에 궁금했던 것도 좋고 발표 내용 중에 뭐 궁금했던 점? 따로 없으신 것 같네요.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역 개발한다고 또 옆으로 돌리게 머리 불편하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면 사실은 많은 경우 이렇게 국제 개발 협력을 하면서 해외에 나가긴 하지만 그게 기간이 짧게는 1년, 많게는 3년을 못 넘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개 경우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공통된 얘기가 뭔가 할 만하면 돌아왔다 또는 내가 한 게 잘 했는지 또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게 정말 성공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헷갈려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민관 협치적 모델을 만드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관을 어떻게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그리고 미래를 향한 종합적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로 나갈 것인가 관점에서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라오스 같은 케이스인데 라오스를 가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는 몽마을이라고 있어요. 몽마을, 크무 먹이 많잖아요. 근데 크무는 크메르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들이고 몽 하면 몽 쪽은 뭐냐면 몽골 사람들이 1200년 경에 징기스칸이 제국을 거치다가 그다음에 거기서 스톱해서 거기 머무는 사람들 되게 몽 쪽이 버마에도 있고 라오스에 있고 많죠. 몽족 같은 케이스 얘기인데 몽족은 당연히 그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유럽이 이것까지 잘못 그것도 빼고 얘기하면 몽족은 대개 두 파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미국을 지원했던 파, 그다음에 미국을 지원하지 않았던 파 이렇게 나누는데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 현재 라오스에 있는 사람들이 몽족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라오스 중앙정부하고 몽은 약간 갈등이고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개발하고 하는 데는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지역사회 개발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한 3년 4년 가다가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실컷 잘 한다고 해도 강제 철거로 이주를 하거나 그게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필리핀 철도 같은 케이스 저희가 했던 건데 그런 케이스도 열심히 지역운동하고 잘 했다고 해도 중앙정부에서 쓸어 그러면 그게 다 강제 이주가 10만 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도 그런 계획을 했었던 거죠. 몽족 마을을 강제 이주 산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광청 청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한 즉슨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여기
오는 이유 중에 가장 저희들이 이제 착한 여행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직항이 없었어요. 지금 직항이 생겼는데 당시에는 돌아서 가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얘기를 관광청장님한테 하나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정말 좋습니다. 라오스 좋은데 만약에 여기를 오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서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오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사실은 여기 오리지널 라오스 사람들의 건강함, 웃음과 그런 생활을 같이 체험하고 싶어서 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몽 마을에 가서 커뮤니티 스테이 하는 것도 저희들 한 테마입니다. 거기만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가지만 여기도 갑니다. 근데 그게 테마가 끊기면 저희들은 올 이유가 없어. 옆 동네 가겠다고, 캄보디아 가겠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얼마나 오려고 하냐고. 이럴 때는 뻥이 필요합니다. 1년에 수억 올 거라고 그러냐고. 당연히 오면 루앙프라방 먼저 툭 들리고 거기 가서 1박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 그거 없애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오라고 하겠냐고. 그랬더니 관광청장이 그러면 개발 그쪽 파트에 얘기를 해서 우린 관광 먹고 사는 건데 루앙프라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스톱하는 거에 협의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책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거기 체류하는 외국 NGO들이나 이쪽에 인터내셔널 NGO들하고 협의적 관계를 맺자.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바닥에서 긴다고 해도 될 문제는 아니니 중앙 정치 캄보디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생각해보세요. 1년에 몇 명 간 줄 아세요? 넘버 1위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뭐죠? 저기 캄보디아 위에 이 동네 이름이 뭐죠? 시엠립, 앙코르와트 1등이 한국 사람입니다. 라오 요즘 1등이 한국이에요. 다 웬만하면 1등 아시아에서 웬만한 이상한 데 가는 거는 전부 다 한국 사람이 코리안이 넘버 1입니다. 그런데 코리안 넘버 1인데 가서 캄보디아 그 앙코르와트 밤에 조명 켜고 그래서 막 그리고 유네스코 그거를 망가뜨리겠다. 그러니까 양날이 칼인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얘기하면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라오스 같은 케이스도. 그래서 우리 아시아에서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사람들이 중국은 윗동네로 가고요. 윗동네. 남하를 잘 안 해요. 동남아로 잘 안 가거든요. 남하, 다시 말해서 동남아로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여행자들의 마인드를 바꾸고 그 프로그램에서 아까 얘기했던 페어 트레이드 숍 이런 데 가서 거기 많거든요. 그런 데 가도록 소비해서 착한 소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쇼핑 적극 제가 추천해요. 쇼핑하자고. 근데 그런 한국 사람들이 하는 몰 가지 말고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몰 가지 말고 현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쇼핑 전통시장 가고 거기 가서 착한 소비하자고. 그러면 열심히 제가 뭐 커미션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게 선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큰 운동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공정여행, 착한 여행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건강한 소비를 특히 떼고지로 가거든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이쪽에 오죽하면 스페인 같은데 그 산티아고 있잖아요. 원래 산티아고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만 이게 알베르게가 열렸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한번 가더니 그 스페인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겨울에도 오는 거예요. 막 눈 내리는데 그 막 알베르게 문 열어달라고 막 이러니까 야 얘네도 죽겠구나. 그래서 다 열어주기. 겨울에도 열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분들의 열정이 대단한 여행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열정 있는 여행자들의 마인드를 발을 어디로 가게 하느냐, 어떤 마인드로 가게 하느냐. 이거는 무슨 착한 여행을 이용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서 그런 소비 캠페인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또 그 나라의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라오스 케이스도 있고요. 캄보디아 경우도 있었고 태국은 좀 다른 케이스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뭐 국제 개발할 때 작은 것도 보시지만 큰 정책 패러다임을 시프팅하는 것 그것도 같이 보셔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